상민 팀장은 현금 1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저는 10억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 살 것 같습니다. 뭐 이사님은 10억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집 먼저. 근데 집이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건물 매입할 것 같아요. 지금 현금 10억, 뭐 20억, 그 다음에 10억보다 더 적은 소액,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국은 정말 부동산의 나라인가? 라는 뉴스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깊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오내의 의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한국은 정말 부동산의 나라인가? 기사 내용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사 내용 보면 가구 평균 자산이 이제 3분의 2가 부동산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 부자에게도 부동산은 자산 1순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이제 주택, 토지, 즉 부동산을 선호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채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자산 1순위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자산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해당 내용에 보면 부동산 비중이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산 중에서요? 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부동산에 집중을 좀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자산을 좀 증식하고 안전한 투자? 이게 좀 베이스에 깔린 것 같아요. 사실 한 20년 아니죠,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어떤 투자를 했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을까? 물론 부동산, 그리고 주식, 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코인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알기 때문이고, 사실 당시에는 너무 위험하다, 이게 정말 돈으로서 가치가 있나? 이런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을 선택하기는 좀 어려웠고, 결국에는 그보다 더 뒤로 갔을 때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동산만이 안전하게 내 부를 지켜주고 불려줬다라는 인식이 좀 저는 강하게 듭니다.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적고 상업용 부동산 또는 뭐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처에 강한 자산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부동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정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상민 팀장은 현금 50억이 있어요. 뭐 어떤 투자를 하셔서 돈을 증식시킬? 당연히 건물을 매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를 좀 금액을 크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금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어도 저는 그 예산에 맞춰서 좀 건물을 매입을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10억, 50억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1억 있어요. 사실 1억까지 모으는 게 정말 힘들어요. 1억 있다라고 한다면 상민 팀장은? 저는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은행보다는 그래도 뭐 주식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1억 있으시면 뭐 하실 건가요? 1억이라는 돈이 모으기는 되게 어렵지만 또 막상 투자할 게 없어요. 참 어려운 돈인데, 1억으로서 부동산 투자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주식을 좀 더 손을 댈 것 같은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면 너무 손해봐요. 제가 그거를 해보려고 주식을 넣었는데 지금 온통 파란불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지방 투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정도면 지방에 대한 투자도 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 그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내겠다. 만약에 지방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조금 조심스럽게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알아본다면 어떤 부분을? 뭐 개발 호재라든지 뭐 이곳이 투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져볼 것 같아요. 현금 1억으로 서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을 보시는 건데, 이상민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치,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사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입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매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을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소액 투자잖아요. 그러면 소액만 먹고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로 좀 부자가 되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들에 대한 특징, 매입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치죠. 위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입지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제 고객 같은 경우에 압구정에만 건물이 세 채 있고 청담동에도 건물을 좀 소유하고 계신 고객분이 있어요. 이분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강남권에 있으신 분들이나 강남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강남을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위치를 투자해야 될지. 서울에도 뭐 이런 주요 입지는 아니더라도 뭐 역세권, 그 다음에 뭐 도로 상황,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결국에는 투자해서 재매가 하는 게 목적이시라면 임차인의 눈에서 공실 리스크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공실이 안 맞춰지면 사실 대출받아서 매입하시는 건데 이자 감당이 너무 힘겨워서 본전 혹은 손해보고 매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실 리스크도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잃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냈다는 건데 시세 차익을 내려면 또 다른 특징이 좀 있을까요? 앞서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을 탄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부자들은 부동산 흐름을 굉장히 잘 파악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촉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특히 위기를 겪어본 경험, 여러 번의 시장 사이클을 겪어본 부자들은 경기 침체가 끝나면 뭐 자산의 가치는 오르고 금리는 당연히 뭐 내려간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을 기회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장을 기회로 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뭐 빠르게 매각을 위해서 뭐 시세 대비 뭐 저렴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정말 팔아야 되는 이런 싸게 나온 물건들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차량일 기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은행들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탐탁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금액 협상을 잘 해서 좋은 물건에 대해서 선점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1분기, 2분기 은행 대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2분기 은행들 적극적으로 영업하실 때 대출을 일으키시면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추가로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자들은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 법을 자주 체크하고 항상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대부분 법인 투자를 하시고 단기 차익을 낼 수 있는 법인으로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현금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대출 활용, 이 공격적인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서는 상민 팀장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레버리지, 뭐 대출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이제 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적은 자본으로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조금 매입을 하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얻은 자산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그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조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의 그 적은 자본으로 좀 더 큰 규모가 더 높은 이제 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큰 건물을 샀을 때 장점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대출을 받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부동산을 통해서 뭐 안정적인 뭐 임대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를 위한 또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또 이용해서 추가적인 또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현금에 맞춰서 본인 투자금에 맞춰서 건물을 보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입지, 도로, 공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건물 매입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조금 공격적으로 받더라도 차라리 좀 더 좋은 위치에 좋은 리스크가 좀 적은 건물을 매입하셔서 향후 재매가 갈 때 황금성에서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레버리지에 대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를 토대로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안전한 투자로서 지속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 같이 좀 안내해드렸으니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안전한 투자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